산이 깊어지는 곳,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골짜기 안쪽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연못골이라 불렀다. 이름의 유래는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 때문이었다. 그 강은 봄이면 연꽃이 지천으로 피어나 물살을 덮었고 여름이면 푸른 잎이 하늘을 가렸다. 하지만 가을이 깊어지면 그 강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특히 보름 무렵, 달이 붉게 뜨는 밤이면 애들아,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주들을 재촉하며 소리쳤다. 아이들은 투덜대면서도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기울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창문마다 문풍지가 바람에 떨렸고 대문은 일찌감치 굳게 닫혔다. 누구 하나 밤거리를 나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강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전설이었다.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노인들까지도.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그 소문은 마치 마을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미신이라 치부했지만 정작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누구도 강가로 가지 않았다. 할배, 그 이야기 또 해주세요. 마을 사랑방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 노인에게 졸랐다. 노인은 담뱃대를 입에 물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에 효심 깊은 며느리가 살았다네. 이름은 연실이라 했지. 20살 남짓한 나이에 남편을 잃고 병든 시어머니를 홀로 모셨다더군.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노인은 연기를 한 모금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그 며느리는 참 착했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강가에서 물을 길어왔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다 시어머니께 다려드렸지.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시어머니를 업고 뒷간을 다녀오기도 하고 밤새 기침하시면 등을 어루만지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네. 그럼 좋은 사람이네요. 왜 귀신이 됐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착한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거란다. 억울하다니요? 그 며느리는 누명을 썼거든. 시어머니를 독살했다는 누명을. 아이들 사이로 낮은 탄식이 흘렀다. 노인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마치 그때를 떠올리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날 밤 연실은 강가로 달려갔다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늘에 대고 외쳤다더군. 하늘이 아시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그대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네. 사랑방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떠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달이 점점 붉게 변하더니 마을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였다지. 그 이후로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강가에서 여인의 울음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정말 들리나요? 들리고 말고. 내 아버지도 들으셨고 그 위할아버지도 들으셨다더군. 나도 젊었을 적에 한 번 들었지.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아이들은 노인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그 소리는 말이다. 울음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했어.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용서해 주오, 용서해 주오 하는 것 같기도 했지.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더군. 할배는 무서우셨어요? 무섭기보다는 가슴이 아팠다. 그게 사람의 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노인은 담뱃대를 툭툭 털었다. 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절대 강가에 가지 않는 거란다.
그건 귀신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억울함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야. 그건 예의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한 아이가 물었다. 할배, 그럼 그 여인은 언제쯤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다. 아마도 누군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날이 오면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날 밤 마을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달은 처음엔 하얗게 빛났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을 굳게 닫았고 아이들은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강가에서는 어디선가 낮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마을 구석구석을 떠돌았다. 슬픈 노래처럼, 억울한 한탄처럼, 긴 세월 동안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소리는 달빛과 함께 흘렀고 강물 위로 하얗게 피어난 물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 소리 속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못골은 또다시 붉은 달 아래 잠들었다.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해가 뜨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강가에는 언제나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물가에 떨어진 하얀 꽃잎 하나. 누군가의 눈물처럼 반짝이는 이슬 한 방울. 그리고 강물 위를 떠도는 이름 모를 슬픔의 잔향.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억울함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 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붉은 달은 매년 같은 날 떠올랐다. 그리고 여인의 울음은 세월이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마을의 기억이었고 마을의 죄였으며 마을의 슬픔이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다. 마을은 조금씩 변했다. 초가집은 기와집이 되었고 기와집은 양옥이 되었다. 좁은 흙길은 시멘트로 포장되었고 우물은 수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붉은 달이 뜨는 밤 강가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 그것만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연못강의 전설이라 불렀고 외지 사람들은 그것을 미신이라 치부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강물 깊은 곳, 달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한 여인의 억울한 넋이 아직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결백을 믿어줄 그날을. 누군가 진심으로 사죄할 그날을.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마을은 그 울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연실이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봄날이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해 3월, 18살의 연실은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다. 신랑 민호는 22살의 건장한 청년이었고 마을에서 손꼽히는 효자였다. 어머니,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민호가 연실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허리를 다친 지 3년째였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 굴러떨어진 후로 시어머니는 침상을 떠나지 못했다. 고맙구나, 민호야. 내가 이 꼴이 돼서 너한테 온전한 혼례도 못 치러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연실은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는 박연실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른 손으로 연실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다, 애야. 고마워.
그날 밤 연실은 시어머니의 방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민호는 부엌 옆 곳간에 자리를 폈다. 시어머니를 가까이서 돌보기 위해서였다. 연실은 깊은 밤까지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생활은 평범했지만 따뜻했다. 새벽 4시면 연실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다. 무쇠솥에 물을 끓이고 쌀을 일어 죽을 쑤었다. 시어머니는 이가 약해 밥을 제대로 씹지 못했다. 죽을 곱게 쑤어 호박이나 애호박을 넣으면 시어머니는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연실아, 맛있구나. 내 손맛이 참 좋아.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연실은 그 말 한마디가 좋아서 매일 다른 재료로 죽을 쑤었다. 잣죽, 호박죽, 닭죽, 전복죽.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연실은 산과 들에서 나는 것들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식사 후엔 강가로 물을 기르러 갔다. 지게에 물동이 2개를 걸머지고 좁은 산길을 오르내렸다. 오르막길에서는 숨이 찼지만 연실은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다. 강물은 맑았고 아침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다. 연실은 물동이를 채우며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민호는 일주일에 사나흘은 장에 나가 품을 팔았다. 나무를 패거나 짐을 나르거나 논의를 거들었다. 집에 돌아올 땐 언제나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엿 한 덩이, 메주콩 한 말, 혹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약과 한 봉지. 어머니, 이거 드세요. 장터에서 샀어요. 민호가 약과를 내밀면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받아들었다. 이놈아,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사. 그 돈으로 쌀을 사지. 아니에요.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다 사다 드릴게요. 민호는 효자였다.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고 이불을 널어주고 밤이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을 재웠다. 연실은 그런 민호를 보며 자신도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은 길지 않았다. 그해 가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 열병이라 불리는 그 병은 사흘 사이에 1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민호도 그중 하나였다. 연실아, 어머니 잘 부탁한다. 민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연실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연실은 울음을 삼켰다.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손은 그대로 식어갔다. 20살의 과부가 되는 순간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다. 민호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겼고 연실은 홀로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다. 하지만 연실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연실이 죽을 떠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연실은 조용히 밥상을 놓았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그냥 놔둬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연실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님, 드셔야 힘을 내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넌 떠나지 않을 거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연실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디로요? 친정으로. 젊은 내가 왜 이런 늙은이를 모시며 살아야 하냐? 나 같은 건 그냥 내버려 두고 내 갈 길 가거라. 연실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전 안 갑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머님이 제 어머니세요. 연실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연실은 소매로 그 눈물을 닦아드렸다. 민호 오라버니가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어머님, 잘 부탁한다고요. 전 그 약속 지킬 겁니다. 평생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연실의 손을 놓지 않았다. 둘은 밤새 울었다. 슬픔을 나누며 앞으로의 날들을 다짐하며. 그 후로 연실의 하루는 더욱 고되어졌다.
새벽에 일어나 강가에서 물을 깃고 산에 올라 나무를 캤다. 더덕, 도라지, 고사리, 고비. 계절마다 나는 것들을 캐서 장에 내다 팔았다. 가끔은 품을 팔러 나가기도 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거나 김장을 거들거나 모내기를 도왔다.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지만 연실은 시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웃었다. 어머님, 오늘 장에서 좋은 거 샀어요. 보세요. 삼계탕 끓일 닭이에요. 어머, 이걸 어떻게 샀니? 품을 팔아서요. 오늘 장터 김 부잣집에서 별을 날랐거든요. 연실은 부엌으로 가서 닭을 손질했다. 솥에 물을 붓고 인삼과 대추를 넣어 푹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연실아, 너도 먹어야지.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님 먼저 드세요. 연실은 늘 그랬다. 시어머니가 먼저 먹고 남은 것을 먹었다. 때로는 국물만 마시기도 했다. 그래도 배부르다고 웃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연실이 안쓰러웠다. 연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도 소중하니까. 괜찮아요, 어머님. 전 튼튼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연실의 손등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을.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는 것을. 20살 처녀의 손이 아니라 30년을 일한 것 같은 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짐이구나. 이 아이한테. 하지만 연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더욱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오늘 강가에서 연꽃 봤어요. 엄청 예쁘더라고요. 어머님 몸이 좋아지시면 같이 보러 가요, 너. 그래, 그러자꾸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밤이 되면 연실은 시어머니의 몸을 주무르고 약초를 다려드렸다. 산에서 캔 당귀, 천궁, 우수를 달인 물은 쓰디쓸지만 시어머니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다. 이 아이가 해준 건데, 안 마실 수 있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빈 사발을 내밀었다. 연실은 그 모습이 대견해서 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훔쳤다. 어머님, 곧 나으실 거예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연실이. 그렇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시어머니는 연실을 딸처럼 아꼈고 연실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옆집에 사는 분댁은 연실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다. 저 며느리, 참 대단하네. 과부 몸으로 저렇게 고생하다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묘한 의심. 연실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중요한 건 시어머니였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한 사람의 선함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연실이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분댁의 본명은 김분이었다. 연실보다 5살 위였고 역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하지만 분댁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3년 전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옆집에 새빵을 얻어 혼자 살았다. 처음에 분댁은 연실에게 친절했다. 연실아, 이거 먹어봐. 내가 장에서 사왔어. 분댁은 종종 떡이나 과일을 들고 찾아왔다. 연실은 고맙게 받았고 시어머니와 나눠 먹었다. 분댁은 안방까지 들어와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주머니, 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괜찮다. 연실이가 잘 돌봐줘서. 정말 대단해요. 연실이가. 나 같으면 못할 거야.
분댁의 말투는 친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늘 무언가를 살폈다. 연실이 입은 옷, 밥상에 올라온 반찬, 방 안에 놓인 물건들. 분댁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어느 날 분댁이 물었다. 연실아, 너 요새 장에 자주 나가더라. 뭘 팔아? 나물이요. 산에서 캔 거 말려서 팔아요. 아이고, 고생이다. 그걸로 돈이 좀 되니? 조금요. 쌀 살 정도는요. 분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사실 분댁은 연실을 질투했다. 같은 과부였지만 연실에게는 모실 시어머니가 있었다. 돌볼 가족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실을 칭찬했다. 효부라고 기특하다고. 하지만 분댁은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저 셋방에 혼자 사는 외로운 여자일 뿐이었다. 왜 저 애만 칭찬을 받지? 나도 똑같이 힘들게 사는데. 분댁의 가슴속에는 서서히 검은 감정이 자라났다. 시기심은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증오로 변했다. 그 감정이 폭발한 것은 가을이었다. 그날 연실은 장에서 한약재를 사왔다. 당귀와 천궁, 백작약이 들어간 비싼 약이었다. 시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져서 마을 한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온 것이었다. 어머님, 이 약 드시면 기침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연실은 한약재를 다리기 시작했다. 진한 약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를 맡은 분댁이 찾아왔다. 연실아,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고약해? 약 다리는 거예요. 어머님 드실 거. 분댁은 부엌으로 들어와 솥을 들여다보았다. 야, 이거 비싼 약재 아니야? 어디서 돈이 났어? 제가 모아뒀던 거요. 얼마나 모았길래 이런 걸 사? 분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연실은 당황했다. 그냥 조금씩 모았어요. 조금씩. 이게 얼마짜린데. 적어도 단량은 할 텐데. 분댁은 약재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폈다. 그리고 연실을 빤히 쳐다보았다. 너 혹시 어머니 약 팔아먹은 거 아니야? 네? 연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가 먹을 약을 조금씩 빼돌려서 팔고 그 돈으로 내 거 산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요. 전 절대.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어? 내가 품팔이로 버는 돈으론 쌀도 모자랄 텐데. 분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옆집에서도 들릴 만큼. 분댁, 오해예요. 전 정말 오해? 내가 뭘 오해해? 너 요새 옷도 새로 해 입었더라.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이건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거짓말. 내 친정이 얼마나 가난한데. 그쪽에서 돈을 줄 리가 없잖아. 분댁은 연실의 팔을 붙잡았다. 연실은 몸을 떨었다. 분댁, 제발요. 어머님이 들으세요.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그 순간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깨어난 것이었다.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댁은 연실의 팔을 놓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 깨셨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분이야. 분댁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연실이가 약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주머니가 드실 약을 조금씩 빼서 팔고 그 돈으로 자기 물건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싼 옷감 사온 걸 봤어요. 그럴 리가 연실이가.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분댁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머니 생각해보세요. 연실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품팔이로는 쌀 사기도 빠듯한데. 하지만 그리고 요새 아주머니 약 드시는 양이 줄었잖아요. 예전엔 하루 3번 드셨는데 요새는 2번만 드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그랬다. 연실은 요새 약을 하루 2번만 다려왔다. 아침과 저녁에만. 그게 약재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럼 왜 새로 사지 않아요? 장에는 매주 가면서요. 분댁의 말은 집요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연실이가? 그때 연실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갓 달인 약이 담긴 사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연실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가가 붉었다. 시어머니는 연실을 바라보았다. 연실아, 네, 어머님. 이 약은 어디서 산 거냐? 한의원에서요. 처방받아서 샀어요. 돈은? 제가 모아뒀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연실을 바라보았다. 연실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전 절대 약을 빼돌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럼 요새 약을 2번만 다려온 건? 약재가 떨어져서요. 새로 살 돈을 모으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연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사발을 받아들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님, 나가봐라. 혼자 있고 싶다. 연실은 몸을 떨며 방을 나갔다. 분댁은 시어머니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아주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주머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분댁이 나간 후 시어머니는 사발을 들여다보았다. 진한 약 냄새가 올라왔다. 손이 떨렸다. 연실이가 정말 그런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리고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약을 다 마시지 못했다. 반만 마시고 사발을 놓았다. 연실이 사발을 거두러 왔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왜 다 안 드셨어요? 배가 불러서. 하지만, 됐다. 나가봐. 연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연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조금씩 변했다. 연실이 약을 다려오면 의심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식사를 차려오면 젓가락을 들기 전에 망설였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연실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넌 잘못한 게 없다. 그럼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연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연실아, 너 정말 나를 위하는 거냐? 그 말 한마디에 연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해라.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는 거냐? 연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님, 전 진심이에요. 맹세할 수 있어요.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 하늘은 우릴 지켜보고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연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거뒀다. 나가 봐라. 피곤하다. 연실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다. 마당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달빛이 연실의 어깨를 비췄다. 그날 밤 분댁은 창문 너머로 우는 연실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분댁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아름답던 고부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더 깊어졌다. 연실은 몰랐다.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의심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심이 곧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달은 차갑게 빛났다. 마을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비극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시어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었다.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밤마다 열이 올랐다. 연실은 밤낮 없이 간호했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말라갔다. 어머님, 이 약 드세요. 연실이 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됐다. 어머님, 드셔야 나으세요. 안 마신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연실은 사발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제발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절 믿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입술을 떨었다. 믿고 싶다. 믿고 싶은데 난 무섭구나. 뭐가 무서우세요? 내가 날 버릴까봐. 혹은 이미 버린 건 아닐까 싶어서. 연실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 절대 안 그래요. 어머님은 제 어머니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려요? 그럼 분이가 한 말은 뭐냐? 너 요새 돈이 있더라던데. 연실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돈은 자신이 밤마다 삼을 꼬아 팔아서 모은 것이었다. 손가락이 터지도록 새끼줄을 꼬고 집신을 만들어 팔았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머님, 그건 됐다. 나가봐라.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연실은 천천히 일어났다. 사발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다. 약물을 버리려는데 분대기 담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연실아, 아직도 약 안 드시냐? 연실은 대답하지 않았다. 분댁은 담을 넘어와 다가왔다.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어머님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제대로 된 약을 쓰는 게 어때? 지금 쓰는 약이 제대로 된 약이에요. 그래? 근데 왜 안 낫지? 분댁의 말에 연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다. 연실아, 내가 아는 의원이 있어. 실력이 아주 좋아. 그 사람한테 한번 보여봐. 돈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지. 분댁의 말투는 친절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빛났다. 연실은 그 눈빛이 불편했지만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일 그 의원 데려올게. 다음 날 저녁 분댁은 의원을 데려왔다. 키가 크고 수염이 긴 남자였다. 그는 시어머니를 진맥하고 고개를 저었다. 병이 깊습니다. 이미 오장육부가 약해졌어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연실이 다급하게 물었다.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합니다. 사양, 녹용, 우황이 들어간 약인데 비쌉니다. 얼마나요? 적어도 열량은 있어야 합니다. 열량. 연실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다. 연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그 약 없이는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은 처방전을 쓰지도 않고 나갔다. 분댁이 그를 배웅하고 돌아왔다. 연실아, 어쩌니? 열량이면 모을 거예요. 평생 모아도 모을 돈이에요. 연실은 주저앉아 울었다. 분댁은 연실의 어깨를 두드렸다. 울지 마.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방법이요? 응. 사실 이 마을에 돈 많은 양반 댁이 있잖아. 김진사댁. 거기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 무슨 일인데요? 뭐, 그냥 집안일이지. 빨래하고 청소하고. 근데 밤에 일해야 해. 낮에는 식구들 있으니까. 연실은 망설였다. 밤에 집을 비우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어머님을 두고 어떻게 가요?
내가 봐줄게. 걱정 마. 정말요? 그럼. 이웃끼리 도와야지. 연실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날 밤부터 연실은 김진사 댁에 일을 나갔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무거운 빨래를 하고 넓은 마루를 닦았다. 손은 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연실은 참았다. 하지만 연실은 몰랐다. 그 시간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댁은 연실이 나간 후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아주머니, 주무세요? 분이냐? 연실이는 일 나갔어요. 돈 벌러요. 이 밤에 분댁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연실이가 요새 이상해요. 무슨 소리냐?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단장을 하고. 설마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밤에 해요. 아주머니도 아시잖아요. 과부가 밤에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댁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연실이가 요새 돈이 생겼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럴 리가 연실이가 그럴 리가 아주머니, 현실을 보세요. 연실이는 젊어요. 혼자 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시어머니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자기 한 몸 챙기기도 바쁜 거예요. 분댁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연실아 내가 정말 새벽에 돌아온 연실은 피곤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렸다. 어머님,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연실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숨을 쉬기 힘들어했고 의식이 흐려졌다. 연실은 밤새 간호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다. 연실은 한의원으로 달려갔다. 약을 지어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약을 삼키지 못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다. 연실은 시어머니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연실아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너 나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젊음을 다 바쳤잖아. 나 같은 늙은이한테. 연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행복했어요. 어머님과 함께여서. 정말이냐? 네, 진심이에요. 시어머니는 연실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미안하다 의심해서 미안하다. 어머님,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숨이 멎었다. 연실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님, 어머님.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연실은 시어머니를 안고 울부짖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다. 연실이가 시어머니를 독살했대. 분댁이 퍼뜨린 소문이었다. 분댁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연실이가 약에 이상한 가루를 탔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요새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랐나 봐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연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과부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었겠지. 그래도 그렇지. 독을? 연실은 그 소문을 듣고 절망했다. 아무리 해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전 안 그랬어요. 전 진심으로 모셨어요. 그럼 증거를 대봐.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하늘은 아세요. 하늘은 다 보고 계세요.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연실은 마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전 정말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분대기 퍼트린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졌다. 그날 밤 연실은 강가로 달려갔다.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달은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피를 머금은 것처럼. 연실은 강가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시여 제 억울함을 아시면 진실을 밝혀주소서. 눈물이 강물로 떨어졌다. 물결이 일었다. 전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연실은 천천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감쌌다. 이 억울함이 언젠가는 풀리길. 연실은 그렇게 말하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강물이 그녀를 삼켰다. 그 순간 하늘의 달이 완전히 붉게 변했다. 마을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집 안으로 숨었다. 강가에서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마을을 떠돌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강가에서 여인의 울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연실의 억울한 넋은 그렇게 이곳에 남았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한으로 맺힌 채. 그녀의 울음은 100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연실이 강물에 몸을 던진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 있었다. 붉은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강가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분댁만은 달랐다. 분댁은 자신의 방에 앉아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창밖의 붉은 달빛도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드디어 끝났어. 분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마을에서 연실이라는 이름은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효부라는 칭찬은 모두 거짓이었고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람들은 믿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볼 거야. 진실을 밝힌 사람으로. 하지만 그날 밤 분댁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물 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개 속에서 연실이 걸어 나왔다. 젖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실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왜 그랬어요? 연실이 물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다. 난 언니를 미워한 적 없어요. 왜 절 죽였어요? 분댁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꿈이야. 그냥 꿈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 그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그러다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매일 밤. 분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연실이 나타났다.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선명하게. 왜 그랬어요? 같은 질문이 매일 밤 반복되었다. 분댁은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다. 한 달이 지나자 분댁의 얼굴은 초췌해졌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분댁,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분댁은 점점 이상해졌다. 어느 날 분댁은 강가를 지나가다 멈춰 섰다. 물 위에 무언가 떠 있는 것 같았다. 하얀 옷자락. 분댁은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연실이야. 분댁은 뒤로 물러섰다. 발이 꼬여 넘어졌다. 손바닥이 돌에 찍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그저 강물만 바라보며 떨었다. 그날 밤
꿈은 더욱 선명해졌다. 연실이 분댁의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맨발로 걸어왔다. 분댁은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오지 마. 내가 잘못했어. 분댁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연실은 계속 다가왔다. 분댁의 침상 바로 앞까지. 왜 그랬어요? 연실의 손이 이불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다. 이를 딱딱 떨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물자국이 있었다. 아니야, 환각이야. 분댁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물자국은 진짜였다. 맨발 자국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2달째 분댁은 완전히 무너졌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강가는 물론이고 마을 어귀조차 무서워서 갈 수 없었다. 어디서든 연실이 나타날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분댁이 이상해졌대. 그러게. 혼자 중얼거리고 허공을 보고 소리 지른대. 귀신이라도 본 거 아니야? 그 말에 분댁은 귀를 막았다. 귀신. 맞다. 연실의 귀신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난 잘못한 게 없어. 그저. 하지만 분댁 자신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연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밤, 분댁은 미쳐버렸다. 한밤중에 집 밖으로 뛰쳐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마을 사람들이 나왔다. 분댁은 맨발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거짓말했어. 연실이는 죄가 없어. 내가 다 꾸며낸 거야.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뭐라고? 연실이가 독을 탄 게 아니었어. 내가 지어낸 거야.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분댁은 울부짖었다.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핥히었다. 피가 흘렀다. 용서해줘, 연실아. 제발 용서해줘.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강가에서 불어온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차갑고 서늘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을 떨었다. 저 바람. 연실이가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물러섰다. 분댁만 홀로 그 자리에 남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다. 날 죽여줘. 제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줘.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람은 그쳤고 밤은 고요해졌다. 분댁은 그대로 기절했다. 다음 날 아침 분댁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집으로 옮겼다. 하지만 분댁은 깨어나지 않았다. 사흘 후 분댁은 눈을 떴다. 하지만 이미 정신은 온전하지 않았다. 벽을 보고 중얼거렸다. 연실아,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끊임없이 사죄했다. 한 달 후 분댁은 죽었다. 죽기 전날 밤 분댁은 마지막으로 연실의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연실은 화내지 않았다. 그저 슬픈 표정으로 분댁을 바라보았다. 언니, 왜 그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도 외로웠던 거죠? 그 말에 분댁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다. 외로웠다. 누구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외로웠다. 연실이 받는 사랑이 부러웠다.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모든 걸 망쳤다. 용서해줘, 제발. 연실은 고개를 저었다. 전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언니가 스스로 풀어야 할 업보예요. 그리고 연실은 사라졌다. 분댁은 그렇게 눈을 감았다. 다시는 뜨지 않았다. 분댁의 장례는 초라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거짓말쟁이 살인자라고 수군거렸다. 무덤조차 마을 밖 외딴 곳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분대기 죽은 후에도 그녀의 너끈 편이 쉬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밤이면 분대의 무덤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죄는 허공에 흩어졌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다. 10년, 20년, 50년. 마을은 조금씩 변했다. 분대의 무덤은 잡초에 뒤덮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잊어갔다. 하지만 연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여전히 강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분대의 울음이 아니었다. 연실의 울음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울음이었다. 100년이 흘렀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초가집은 사라지고 양옥이 들어섰다. 흙길은 아스팔트가 되었고 우물은 수도로 바뀌었다. 사람들도 바뀌었다. 옛날 사람들은 모두 죽고 그들의 자손들이 살았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강가의 전설. 붉은 달이 뜨는 밤의 울음소리. 그것만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한 여자가 마을에 돌아왔다. 이름은 수연. 32살의 젊은 여자였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번아웃으로 쓰러져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수연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80살이 넘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고, 우리 손녀. 많이 힘들었지? 네, 좀 쉬고 싶어서요. 그래. 그래. 여기서 푹 쉬어라. 수연은 짐을 풀었다. 작은 방,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마루.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편안했다. 그날 밤 수연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마을에 전설 같은 거 있어요? 전설. 네. 뭔가 신기한 이야기 있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있지. 연못강의 전설. 연못강이요? 응. 마을 뒤쪽에 있는 강이야. 거기서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있다는데. 할머니는 연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효부였던 며느리, 거짓 모함, 억울한 죽음. 그리고 붉은 달이 뜨는 밤의 울음소리.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린다더구나. 나도 어릴 적에 한번 들었어. 수연은 호기심이 생겼다. 그 강, 어디예요? 왜? 가보고 싶니? 네. 궁금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조심해라. 붉은 달이 뜨는 밤엔 가지 마라. 왜요? 그 여인의 한이 너무 깊어서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더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진짜로 그런 게 있을까? 도시에서 자란 수연에게 그런 이야기는 그저 미신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며칠 후 보름이 다가왔다. 수연은 우연히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다. 오늘이 보름이네. 창밖을 보니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크고 밝은 보름달. 하지만 이상했다. 달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다. 저게 바로 붉은 달? 수연은 신발을 신었다. 강가로 가고 싶었다. 할머니의 경고가 생각났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그냥 한번 보고 올까? 수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마을은 고요했다. 아무도 밖에 없었다. 수연은 어둠 속을 걸어 강가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연은 그것을 발견했다. 물가에 놓인 낡은 비녀 하나. 은으로 만들어진 비녀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연. 수연은 비녀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강물 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수연은 비녀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었다.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형상.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고 맨발로 물 위를 걷고 있었다. 누구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본능이 충돌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여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얼굴이 선명해졌다. 20살 정도의 젊은 여자였다. 아름다웠지만 슬픔이 깊이 배어있는 얼굴이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너는 누구냐?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다. 수연은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애써 대답했다.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김수연. 김수연. 여인이 수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수연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다. 김씨, 내가 그 집안의 후손이구나. 그 집안이요? 김분 그 여자의 후손.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김분.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 속의 인물. 연실을 모함한 그 여자. 아, 당신이 혹시 연실 씨?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100년을 기다렸다. 누군가 진실을 알아줄 사람을, 누군가 내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수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비녀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이게 당신 거죠? 그래, 민호 오라버니가 주신 비녀다. 홀레날 꽂았던. 연실의 목소리가 잠겼다. 수연은 비녀를 바라보았다. 100년의 세월을 견뎌온 물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을까? 연실 씨,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당신 이야기. 당신이 얼마나 효성스러웠는지,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그래, 그걸 아는구나. 분대기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연실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고맙다, 누군가. 그 말을 해주기를 100년을 기다렸다. 수연도 눈물이 났다.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100년 동안 혼자 이곳에서 누명을 쓴 채 떠돌았을까? 연실 씨, 저는 그 집안 사람으로서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 네. 조상이 저지른 잘못을 후손인 제가 대신 사과하고 싶어요. 수연은 땅에 이마를 댔다. 깊이 절을 올렸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 조상이 당신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명예를,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연실은 멈춰 섰다. 수연의 절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왜 내가 사과를 하는 거냐? 넌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은 대물림됩니다. 조상의 업보는 후손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연실을 바라보았다. 제가 이 마을로 돌아온 건 아마 우연이 아닐 거예요. 당신이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사과를 받기 위해서. 연실은 천천히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여인이 마주 앉았다. 1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수연아. 네. 난 미워하고 싶었다. 김분을, 그 집안을, 이 마을을, 모든 걸. 100년 동안 그 미움으로 버텼다. 연실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미워할수록 내 한은 깊어졌고 내 영혼은 무거워졌다. 연실 씨?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니까 깨달았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는 걸. 연실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온기가 느껴졌다. 내 사과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도 용서를 구한다. 당신이요? 왜요? 난 시어머니를 의심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전히 믿지 못했다. 그게 내 잘못이다. 연실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미안하다, 의심해서 미안하다였다. 그때 난 깨달았어야 했다. 의심은 서로를 아프게 한다는 걸. 수연은 연실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인간이면 의심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밤일까지 했잖아요. 그게 진심이었잖아요. 수연의 말에 연실은 울음을 터뜨렸다. 10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다. 목 놓아 울었다. 강물이 출렁였고 바람이 불었다. 수연도 함께 울었다.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시대를 넘어, 원한을 넘어 그저 같은 여자로서 서로의 아픔을 나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실이 먼저 몸을 떼었다. 수연아, 내가 이곳에 온 건 번아웃 때문이라고 했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알아. 힘들다는 게 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뭔지. 연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던 달이 점점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수연아,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미움에 갇히지 마라.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라.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하다.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연실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움을 청해라. 약한 모습을 보여라. 그게 용기다. 난 끝까지 강한 척했고, 그래서 무너졌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네, 용서해라.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안 그러면 넌 나처럼 한에 갇혀 살게 된다. 연실은 일어섰다.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아, 당신 사라지는 거예요? 응. 이제 떠날 때가 됐어. 100년을 기다린 사과를 받았으니. 잠깐만요. 수연이 소리쳤다. 연실이 미소 지었다. 걱정 마라. 난 이제 편히 쉴 거야. 어디로 가세요? 민호 오라버니가 있는 곳으로.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연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그녀를 감쌌다. 수연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 뭐든지요. 이 이야기를 전해줘. 미움은 세대를 넘어 남지만 용서는 세상을 밝힌다고. 한은 미움으로 묶여있고 용서는 그 끈을 푸는 손이라고. 꼭 전할게요. 연실은 비녀를 가리켰다. 그 비녀는 내가 가져라. 증거로. 증거요? 응. 이 이야기가 진짜였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가 만났다는 증거. 수연은 비녀를 가슴에 품었다. 연실의 몸이 점점 빛으로 변했다. 고마워, 수연아. 1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연실 씨. 저한테도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연실은 환하게 웃었다.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미소와 함께 연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수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때 강물 위로 무언가 피어올랐다. 연꽃이었다. 한밤중인데도 가을인데도 연꽃 한 송이가 물 위에 피어났다. 수연은 그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붉지 않았다. 편히 쉬세요. 연실 씨. 수연은 일어섰다. 비녀를 품에 안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갔다. 뒤돌아보니 연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강가에서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구나. 그 여인이 드디어 편히 쉬게 됐구나.
할머니,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뭔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연실 씨의 억울함을, 용서의 의미를. 할머니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다. 그게 내가 할 일이구나. 수연은 그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연실의 이야기를, 분댁의 이야기를,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진 않을까?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수연도 변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기로 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건 100년 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연실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한과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수연의 카페 이름은 달빛천 꽃이었다. 카페 입구에는 유리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은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연. 그 글자는 1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이제는 용서의 상징이 되었다. 매년 그날 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수연은 강가로 갔다. 연꽃 한 송이를 띄우고 연실을 기렸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강물은 잔잔히 흘렀고 달빛은 부드럽게 빛났다. 더 이상 붉은 달은 뜨지 않았다. 억울한 영혼은 용서를 받았고 이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그 용서는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다. 1년이 흘렀다. 수연의 카페 달빛천 꽃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연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 이야기는 100년 전 이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수연은 카페 한쪽 벽에 연실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 두었다. 방문객들은 그것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름답네요. 결국 용서받았으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어떤 이는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용서하지 못했던 상처를 돌아보았다. 카페 한편에는 방명록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다. 저도 누군가를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형을 미워했는데 이 이야기를 읽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은 그 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연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100년 전의 한이 지금 이 시대의 치유가 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한 중년 여성이 카페를 찾아왔다. 저기 사장님 계세요? 네, 제가 사장이에요. 수연이 다가가자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분의 직계 후손입니다. 수연은 놀라 여성을 바라보았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조상님이 저지른 잘못을요. 부끄러워서 감히 이곳에 오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수연은 여성을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다. 따뜻한 차를 내왔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다. 저희 집안은 저주받은 것 같아요. 대대로 불행이 이어졌어요. 할머니도 어머니도 모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평생 병치레를 했고요. 여성의 손이 떨렸다. 수연은 그 손을 잡아주었다. 그게 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를 이어 불행이 반복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상의 업보가 아닐까 하고.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 김분의 후손이에요. 같은 핏줄이죠. 네. 제 5대조 할머니가 김분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먼 친척이죠.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전 연실 씨를 만났어요. 1년 전에요. 수연은 그날 밤에 일을 들려주었다. 강가에서의 만남, 사과와 용서, 그리고 연실의 승천. 여성은 말없이 들었고 점점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실 씨는 말씀하셨어요.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고. 용서만이 답이라고. 그럼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조상의 죄를 후손이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잘못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돼요. 여성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연실 씨에게. 그럼 같이 가요. 강가로. 그날 저녁 수연은 여성과 함께 강가로 갔다.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얀 달이었다. 더 이상 붉지 않았다. 여성은 강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실 씨 들리시나요? 저는 김분의 후손입니다. 조상이 저질렀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억울함을 이제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물 위로 물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았다. 미소 짓는 여인의 모습. 여성은 그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도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은 계속 절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평생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당신도 자유로워진 거예요. 두 여성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강가에는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가을인데도 밤인데도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 후로 여성은 자주 마을을 찾았다. 카페를 돕기도 하고 연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녀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병은 호전되었고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용서가 저를 살렸어요. 그녀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세월이 더 흘렀다. 마을에는 작은 공원이 생겼다. 연실을 기리는 공원이었다. 중앙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은 미움으로 묶여 있고 용서는 그 끈을 푸는 손이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꽃을 놓고 기도를 올렸다. 각자의 한을, 미움을, 용서를 생각하며 공원 한편에는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에는 사계절 내내 연꽃이 피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연실 씨가 지켜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어느 날 수연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할머니는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할머니, 이 마을 많이 변했죠? 그래,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엔 가난하고 어두운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밝아. 연실 씨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아이 덕분이야. 억울하게 죽었지만 결국 많은 사람을 살렸어. 수연은 연못을 바라보았다. 연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 저 올해 결혼해요. 어머, 정말. 네.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 있었는데요. 연실 씨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대요. 저한테 청혼했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수연의 손을 잡았다. 잘 됐다.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도 오래오래 사세요. 제 아이들한테 연실 씨 이야기 들려주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연꽃 향기가 공원을 가득 채웠다. 수연아, 네, 할머니. 넌 좋은 일을 했어.
연실이의 한을 풀어줬어. 아니에요. 연실 씨가 제 한도 풀어주셨어요.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연실 씨, 행복하시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대답처럼.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연실을 만났다. 연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민호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부인이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수연아, 고마워. 연실이 말했다.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오라버니도, 어머니도. 다들 용서하셨어요? 응. 이젠 다 이해해.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거야. 민호가 말했다. 수연 씨, 제 아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 며느리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한테 용서를 가르쳐 주셔서. 연실은 수연에게 다가와 포옹했다. 따뜻했다. 행복해라. 수연아, 내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연실 씨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응. 이젠 아무 한이 없어. 미움도 없어. 그저 사랑만 남았어. 세 사람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수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하얗게 빛나는 달. 수연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왔다. 저 멀리 강가에서 연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잘 자요, 연실 씨. 좋은 꿈 꾸세요. 수연은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마을은 고요했다. 더 이상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어디선가 자장가 같은 노랫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노래. 그것은 연실의 노래였다. 한이 아니라 사랑의 노래. 미움이 아니라 축복의 노래. 달은 하늘 높이 떠서 마을을 비췄다. 모든 집, 모든 길, 모든 사람을. 그 빛은 따뜻하고 자비로웠다. 그리고 강가에서는 연꽃 한 송이가 고요히 피어 있었다. 달빛에 피는 연꽃. 그것은 용서의 꽃이었다. 치유의 꽃이었다. 사랑의 꽃이었다. 100년의 한은 이렇게 끝났다. 미움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로 끝났다. 그리고 그 용서는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다. 에필로그. 10년 후. 수연의 카페는 더욱 유명해졌다. 연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출판되었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 마을은 용서의 마을로 불렸다. 수연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딸과 아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물었다. 엄마, 연실 할머니 이야기해줘. 수연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다. 옛날 옛적에 효심 깊은 며느리가 살았단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졌다. 세대에서 세대로.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이야기를 배웠다.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을의 연못에서는 오늘도 연꽃이 피어났다.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아름답게 영원히.